자, 초육은 자용백문이 무구하니라. 상활 자용백문은 유재하여라. 태풍대각계에서 이 맨 첫 번째 자리고 음효기 때문에 초육 이렇게 했죠. 초육은 이 자자가 자례할 자, 자리, 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리를 깔되 이런 뜻이죠. 자리를 깔되. 여기 풀초에다가 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풀초자에다가 여기 썼어요. 이건 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두이자를 썼으니까 음목이에요. 음목. 부드러운 풀. 여기다가 예석자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리 까는데 부드러운 풀 같은 거 이걸 엮어가지고 만든 게 자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풀을 이게 예석자는 뭡니까? 이거 짜가지고 말린 거겠지 뭐 이게 그죠? 그 옛날에 이 풀을 옛날에 이렇게 짠 거겠죠 뭐. 그게 자리할 자자죠. 자례할 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상고시대 때에는 제사 음식을, 제기를 그냥 올려놓지 않고 자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제기를 올려놨어요. 그 위에. 지금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응? 여기도. 자, 자리를 깔되 용백모라고 했어요. 이 백모는 여기 흰백자에다가 모자가 이 띠풀 모자예요. 띠풀 모. 우리 왜 띠풀 보면은 어때요? 여기 풀조자에다가 창모자 썼죠? 창모. 띠풀 보면 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뾰족뾰족한 것이. 그래서 띠풀 모자예요. 창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흰 띠풀이라고 했지만 사실 흰 띠풀이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띠풀. 이걸 백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를 지낼 적에 자리를 갖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를 옛날 쓰지 않고 주변에 자라는 그런 띠풀, 깨끗한 띠풀을 끊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리에 깔고 그 위에다가 제기를 올려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초요자리에서 지금 대과를 하는 거예요. 사실 초요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대과를 하는데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대자과야라고 했듯이 양효자리에서는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재지 초요 육효 음효니까 또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위험하고도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다못해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의 가피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놔도 괜찮은데 제사 지내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정성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일부러 옆에 있는 띠풀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땅 위에다가 이렇게 쫙 까는 거예요. 이 정성이 담겨 있는 행동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제사 지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정결하고 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요 이면 속에는 뭐냐면 지금 요 괴가 지금 본말이 약한 자리죠. 본말이 약한 자리에서 지금 정성을 들이려고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서는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성 들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면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허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허물이 없다. 상활. 자용백모는 유제하여라. 여기가 음으로써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음으로써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신명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럼으로써 목숨을 보존하고 이 대과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제사에 그냥 지극정성한 그런 마음을 담고서 지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내는 거예요. 구인은 고양이 생제하이며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불리하니라. 상활 노부 여천은 과이 상여예라. 여기 구이호짜리. 여기는 양효지요. 양효예요. 근데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이며 했어요. 여기 말을 꽃자입니다. 말을 꽃자에 양자가 이게 무슨 양자입니까? 이게 버드나무 양자, 버들 양자예요. 네, 버들 양자. 그러니까 늙은 버드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는 다 양회예요. 근데 여기 삼효사유는 그냥 이 자체 나무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음을 접한 자리예요. 물기를 접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는 나무되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무겠죠. 그것으로서는 사실 버드나무보다 더한 게 없죠. 그죠? 버드나무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늙은 버드나무로 한 거예요. 늙은 버드나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자, 우리가 늙었다는 것은 대개 여기 건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꾀. 우리가 부목괴를 갖다가 곤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괴는 음목이니까 나무예요. 예. 그리고 물기를 접했으니까 이건 버드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괴 이게 본괴는 나무인데 물기를 접한 나무. 근데 이 혹괴로 건괴가 있으니까 늙은 버드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늙은 버드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버드나무에 지금 어때요? 생제하이며 했어요. 생제. 싹제자예요. 저게 싹제자. 싹이 나오며 한 겁니다. 자, 늙은 버드나무에 싹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고목이 회춘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목이 회춘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노부 듣기 여천이 늙은 지아비가 듣기 여처는 젊은 처자예요. 여처가 늙은 지아비가 젊은 처자를 얻으니 말하자면 노인이 젊은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이제 소남과 소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지아비가 젊은 처자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대과예요. 사실은 대과입니다. 정상적이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 무불리하니라 했어요. 대과인데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일까? 늙은 지아비가 젊은 처자를 얻었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늙은 지아비가 젊은 처자를 얻었으니 이 자체를 고양이 생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늙은 버드나무에 지금 싹이 돋고 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롭지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통해서 이 대과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불리를 한 거예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자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활, 노부 여천은 과히 상여여라. 이 과하지요. 사실은 소남과 소녀가 아니고 장남과 장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하다 이거예요. 과함으로써 그러나 서로 함께한다 이게 더불렸자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뜻은 뭐냐면 그럼으로써 자식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를 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버드나무를 갖고 얘기했을까? 버드나무. 자, 여기 괴상을 보면은 지금 나무가 mon물에 덮쳐가지고 지금 나무가 고사할 지경이에요, 지금. 근데 이 못가에 서식하는 나무로서는 버드나무가 버드나무라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드나무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드나무. 우리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신령한 나무예요. 버드나무가 신령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걸 오행으로 볼까요? 이걸 여기 손괴는 나무죠. 여기 태괴는 오행으로 금이에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무가 금극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극목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나무는 다 금극목 당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금극목 당하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예요. 이 버드나무는 하늘에 우리 28수 중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 규루인묘 필자삼 정귀 유성 거기에도 버들 유자가 있어요. 유성이라고 하는 그 기운을 담고 있어요. 불기운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버드나무는 화극금을 할 수 있는 나무예요. 화극금. 오히려 금을 극할 수 있는 나무예요. 오히려 이런 때를 당해서도 능히 견딜 줄 아는 나무, 잘 살 수 있는 나무가 이게 버드나무입니다. 전 우리가 우리나라의 옛날 관음보살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관음보살이 깃들어 상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곳이 보통 세 군데 얘기하고 있죠. 세 군데. 저기 동해안에는 낙산사 홍련암, 남해 쪽에는 금산 보리암, 거기 남해. 그 다음에 서쪽에는 강화도 보문사. 여기에는 이 관음보살의 어떤 성지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한 곳도 보통 얘기하죠. 저기 여수 향이람, 예? 거기도 관음의 성지로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그냥 경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관음신앙이 우리는 보통 저쪽 인도 쪽에서 이렇게 오신 분으로 그래서 해수관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백두산에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수관음은 주로 옷 색깔이 좀 검수름해요. 바닥 색깔 따가지고 그걸 곁들여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음보살은 흰 옷을 입었어요. 백의 관음이에요. 백의 관음.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백의 관음의 관음보살이 쥐고 있는 그 지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한 손에는 물을 담은 보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버드나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병을 치료해주고 어떤 생명의 나무, 생명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이호에 고양이 생제하이며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요 구이호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만약 변했어요. 변하면 위에는 태상절 못, 밑에는 간상년 산이 어디 겠죠? 산. 여기 변하면 간괴가 되죠. 그러니까 택산 함괴예요. 함괴. 네, 택산 함괴. 우리 택산 함괴는 하경의 맨 이제 첫 번째 꾀가 됩니다. 인사의 시작을 알리는 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맞으면 간꾀는 동북 간방 간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후천의 시발점을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의 옛날 못가라든가 이런데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참 범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예. 범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어딥니까? 경복궁의 그 경회로 옛날에 거기 버드나무가 많았어요. 거기가. 저는 못가에 버드나무를 심어둔 데는 나름대로 저는 어떤 의미를 저는 갖고 있는데 아마 옛날 선현들은 아마 어떤 태풍 대곽계에 이 버드나무를 심은 그 뜻을 아마 감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데 어떤 정부가 이제 들어서더니 어떤 이제 뭐 꽃가루가 날린다는 둥,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버드나무를 그냥 싹 비고, 뭐 거기 보니까 이제 한두 그루만 어떻게,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무지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버드나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왜 4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으로 택당 이식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 호가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못을 파고 거기에다가 정자를 짓고서 정자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택풍당이라고 했어요. 택풍당. 태풍대과에 이 대과 뜻 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독립불구도 써놓고, 다 그 갖는 의미가 있죠. 못을 갖다가 못 파고 거기다 정자를 세워가지고, 거기 아마 양주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양주인가 어디 용문 쪽에 있어요. 거기도 양주에 또 서울 버들양자 쓴 그곳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 대과의 뜻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김은둥갑 장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간지에다가 뭐 갑작을 죽은 해중금이요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김은둥갑이 예. 우리 집에 돼 있던데. 그러세요? 예. 김은둥갑 장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60갑자를 갖다가 나부 모양으로 하면은
거기에 이모개미 양류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모개미 양류목이다. 근데 옛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양류, 버드나무 가지를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를 불어넣어요. 이걸 신척이라고 합니다. 신척. 그럼 이 나무가 아주 영험해요. 길흉도 알고, 그리고 어떤 전조 증상도 알려주고, 뭐 하여튼 별별 수를 다 쓸 수 있는 게 그 양류목 신척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대부분 나무는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양류목은 죽어서도 혼백을 간직할 수 있는 나무가, 혼을 간직할 수 있는 나무가 이 양류목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자연이 죽은 나무, 버드나무, 자연이 죽은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 갖고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일하게 금극목을 당하지 않는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을 혼이 간에다가 담겨 있잖아요. 혼이. 그러니까 금극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이 그대로 간직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이 죽은 그 버드나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이 죽은 버드나무. 하여튼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관음보살이 버드나무를 갖고 제도 중생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참 묘한 겁니다. 예. 자, 9.3은 동이, 요니, 흉하니라. 아까 단사에서 동이요라고 한 말을 썼는데 여기에도 동이요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들보가 흔들린다 이 얘기예요. 네. 마루가 마루동자지. 자꾸 제가 들보라 하는데 들보도 되고 마루도 됩니다만은 여하튼 본 뜻은 이게 마루동자예요. 마루동.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처. 그걸 마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루가 흔들리는 격이다. 그러니 흉하니라. 상활. 동용지 흉은 불가히 유보엘세라. 여기 보자가 이게 도울보자죠. 도울보자예요. 그러니까 가히, 이게 가히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불가히 하니까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히 하니까 유보, 보자가 이게 도울보자예요. 수레 거자에다가 아름다울 보자를 썼죠. 예, 그러니까 이 수레가 수레의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함으로써 수레가 잘 굴려나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보자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히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뭔 일세라라고 한다면 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구어가 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여기 구사묘짜리가 얘기했어요. 여기 구사묘와 구사요를 아까 여기 이효는 버드나무 갖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바로 음효가 접했기 때문에 물가에 서식하는 버드나무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 삼효와 사효짜리는 요건 말하자면은 마루를 갖고 얘기해요. 들보, 마루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삼효와 사효짜리. 그런데 요 삼효가 여기 한 몸이지, 몸체지요. 여기는 요 위에하고 몸체고 요 삼효가 요 뿌리가 여기 초유예요. 이게 들보가 잘 받쳐지려면 이게 밑에가 튼튼해야 되는데 밑에가 허해요. 허하니까 이게 이제 들보가 지금 흔들리는 격이에요. 지금 들보가
흔들려요. 요걸 삼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여기 삼요가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처해 있지만은 중을 얻지를 못했어요. 지나친 자리입니다. 지나친 자리예요. 구삼요가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지금 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과를 하더라도 잘 중을 얻어서 아까 강과 이 중이라고 했잖아요. 중을 얻어서 세상에 뜻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는 바르다는 것만 갖고서 밀고 나가니까 막 지나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자. 근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대중들도 구사묘를 보기를 너무 그냥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자 도움을 주지 못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 괴상으로는 이 초요의 허약한 근본이 허약한 뜻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구사는 근데 구사는 동융이라고 했어요. 동융이다. 여기는 마루가 지금 여기는 마루는 마루인데 여기 융자는 융성할 융자예요. 높을 융자예요. 높이 올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루가. 그래서 동융이니 길커니와 근데 유타이면 인일이라. 여기 이 타자가 이게 다를 타자예요. 우리가 인변에다가 이렇게 야자 쓰면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우리가 다르다는 다를 타자가 있는데 인변에다가 쓰면은 남자를 지칭해서 한 얘기고 거기다가 여자를 쓰면 계집연자 쓰면은 여자를 지칭해서 타라는 말 써요. 근데 요 다를 타자는 물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건. 사람이라기보다도 물건의 뜻으로. 본래는 이게 이제 옛날 이제 고어로서 다를 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고어로서 후대에 와서 그렇게 구분을 둔 겁니다. 남자, 여자, 물건 구분을 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사요짜리 똑같이 삼요짜리로 지금 똑같이 기둥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삼요짜리는 초요와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몸체이기 때문에 초요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 초요가 약하니까 불가의 유보라고 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저 위쪽에 이 상요에 말하자면 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근본이 허약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종을 갖다가 잘 두고서 우리 군자는 어때요? 군자 유종이니라. 군자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작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특히 군자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탈하거나 그건 군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유종지 미, 예. 유종의 미를 군자는 늘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삶도 마찬가지예요. 군자는 나이 먹어서 내가 가야 할 때의 그 자리도 조심하고 삼가해서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육사요, 구사요는 여기는 저 초요, 저 이제 외괴와 여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아래를 향해 들보가 아래를 향한 모습이고 요건 들보가 저 위를 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있게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길한데 만약에 유타이면 할 때 이 타자는 뭐냐면 여기 사요가 초요와 음양으로 응이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종을 보고서 이제 아름답게 매듭지을 생각, 이제 건너갈 일을, 끝까지 건너가야 될 일을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초요에다가 뜻을 둔다면, 여기 유타의 뜻이에요. 요 타자는 초요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구사면은 양효가 양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흉하다 한 것이고, 여기는 양효가 음자리에 있죠. 예, 그래서 길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구사에는 이제 종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완성체를 향해서 매진을 해야죠. 정신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 사유가 초요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뜻을 둔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활 동용지길은 불교 호화일세라. 아래에서 흔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흔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초요에다가 뜻을 둔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흔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초요와는 상관없이 이제 외괴니까 이 몸체를 떠나서 이제 여기서는 완성을 이루고 종을 이루고, 네?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결실을 맺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근본이 허약한,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호는 고양이 생화이며 노부 듣기 사분이 무구나 무예리라. 상활 고향 생화 하가구예이며 노부 사부역 가추 예니라. 자, 구호는 고양이 생화예요. 늙은 버드나무가 지금 화자는 화려할 화자죠. 꽃필 화자예요. 꽃이 났다는 얘기예요. 예? 늙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싹이 났다 그랬죠. 싹이. 요걸 우리가 인사해도로 설명하면은, 늙은 지엄이가, 늙은 여자가 듣기 사분이 젊은 남자를 얻은 격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은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고향생활하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는 고향생제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 허물은 없다 이게요. 여기도 물론 대과계니까 지금 대과로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남녀간에 서로 만나는 것은 그건 허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 그런데 허물은 없지만 명예도 없다 이거예요. 명예도 없다. 우리 명예도 없다. 왜 그러겠어요?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만난 거야 뭐 허물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효를 볼까요? 여기 오효. 여기는 오효가 변하면 진괴가 돼요. 뇌풍한괴가 됩니다. 한괴. 아까 초효가 변하면 택산함괴가 된다고 했는데, 오효가 변하면 뇌풍한괴예요. 우리가 대개 진방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시대사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주역에서 예를 들어 진괴는 비유를 하자면 중국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간방은 우리 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 시대가 오면은 둘 다 참 꽃피고 싹 돋고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겠지만, 그러나 꽃은 화무 11홍이라는 표현이 있죠. 펴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택사나무 함께는 다시 회춘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참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리적으로나 서로 간에 이게 참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동양의 역사를 어찌 보면은 중국의 화하족하고 우리 동이족하고의 어찌 보면 세력 다툼의 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왼수로서 막 그냥 그 역사가 우리 동이족이 대개 역사를 보면 동이족이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동이족이 그냥 말하자면 쇠하게 된 겁니다. 첫째가 언제 있었냐면은 우리 치우천왕 때 황제하고 탕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워가지고 그때에 치우천왕이 한번 세력이 꺾인 그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이 언제냐 어찌 보면은 문왕 때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했죠.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때 하면 또 세력이 꺾인 거고. 그러나 이제 주나라 때 보면은 옛날 춘추 시대 제나라 환공이 관중을 얻고 완전히 제나라 환공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 동이족이 산동반도 이 요하 우리 여기 반도만이 아니고 산동반도라든가 요하라든가 그 일대에도 우리 세력이 있었어요. 동이족에 세력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저 위까지 그냥 쫓아버린 사람이 제나라 환공이에요.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뭐 논에 보면 제나라 환공 참 칭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 묘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는 서로 간에 서로 의부를 하면서 예를 지키고 경이 원지하는 그런 사이가 돼 왔던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흥하려면은 장차 중국이 흥해야 우리나라가 흥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은 참 중국과 우리나라는 불가분의 이런 관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구이오와 구오효를 두고서 고양이 생제하고 고양이 생활하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꽃이 폈으니까 이건 펴도 오래 못 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구이오 자리에서의 고양 생제는 비로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후천 시대를 여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지금 상에 보면 택멸목이라고 했죠? 택멸목. 여기에 택멸목에 나무목자를 빼면은 뭡니까? 옛 주역이 아까 여기 구에 보면은 고양이 생제다 이거예요. 요 나무 목자를 빼면 택멸목이니까 나무가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주역이 다시 생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주역강 이렇게 뭐 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다시 역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옛날 선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예요. 다시 동방에 운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동방에 운이 온다 그 얘기는. 여기도 여기도 볼까요? 대관은 동이요니 했죠? 동이요니. 여기도 나무 목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동방의 요임금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동방의 도가 다시 후천시대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계암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산신각에 상산사오의 어떤 그 그림이 거기에 부안해요. 예. 거기 산신각 벽화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보통 산신각 하면은 범 그려놓고 산신령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상산사오 4명의 신선이 바둑판을 놓고서 4명의 신선이 거기에 바둑을 서로 두 사람이 두고 두 사람은 훈계하고 훈수하고 한 사람은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차 끓이는 모습, 손님 대접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오선 위기혈이다. 5 신선이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선 위기 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5호자, 신선선자, 둘레 우이자에다가 바둑기자 써가지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바둑판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단주에게, 아들이 단주인데 근데 그 바둑판에 담겨 있는 참 그 묘한 수가 있어요. 선천에서 후천이 오는 그걸 담아둔 것인데 그때 이제 다시 요임금의 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취한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둑판을 놓고서 지금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두 사람이 훈수를 하고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이제 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온 손님들, 4명의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면은 나중에 손님들 다 이제 가고 나면은 바둑판도 남고 지금 우리나라 형국을 남북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오선 위기 형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상활, 고향, 생화, 하가구야이며, 늙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핀들 어찌 가히 오래 할 것이며, 노부, 사부, 늙은 여자가 젊은 사내를 얻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역가취하로다 이렇게 했어요. 역가취하로다. 이 추자를 추할 추자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추하다 하면 여기서 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써놓질 않았잖아요. 다만 명예는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자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무리 추자입니다. 무리 추자. 짝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명예는 없지만은 짝함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이걸 꼭 나쁜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 상륙은 과섭멸정이라 흉하니 무구하니라. 상활 과섭지용은 불가구야라. 여기는 상륙교자리예요. 상륙교자리. 지날과자에 건널섭자예요. 지나치게 건너려다가 멸정, 여기 이마정자예요. 이마를 멸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중을 지나간 자리죠. 그러니까 저 아까 이유유왕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저 이제 물이니까 저 내를 지금 건너려고 하는 자리예요. 능력이 있으면 건널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음효로서
능력이 없는 자리예요. 능력 없는 자가 건너려다가 결국 건너지를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격입니다. 낭패를 보는 격이에요. 이 말을 메렸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뭡니까? 건너가다가 건너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죽는다는 뜻으로도 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묵으라 그래? 예? 그런데 왜 묵으라? 예. 그런데 여기다가 왜 묵으라 했느냐? 흉하다 이거예요. 흉이지만 왜 허물이 없다라고 했느냐?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말하자면 지나치게 행동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뭐 예수를 얘기하고 최순 선생 얘기하고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살신성인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신성인애도. 자기 감당이 안 되지. 안 되니까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을 이루겠다. 사실 이 살신성애도 굉장히 큰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내 한 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에는 내가 뭔가 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무슨 안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내 몸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런 죽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또한 인을 이룰 수도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신성인의 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흉하지만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허물이 없다. 그래서 좀 더 세상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활, 과섭지 흉은 불가구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이건 허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허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상경에서 여기 이제 대과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상경은 건곤괴에서 시작해가지고 감리괴에서 마칩니다. 우리 주역에 건곤 감리가 사정방에 있잖아요. 참 태극기가 보면은 건곤 감리가 맨 한가운데 다 있듯이 이게 주역 상경이 바로 건곤으로서 채를 삼고 감리로서 용을 삼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다면 하늘과 땅 사이 해와 달이 운행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물과 불괴로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자연의 상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속에 그러니까 천도가 만연한 속에 천도가 주장이 되는 그 속에 인사의 도리로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술의 둔괴에서부터 여기 지금 태풍 대과 둔괴에서는 만물이 처음 생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대과께서는 만물이 죽어가는 뜻으로 인간사의 시작과 마침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가는 이제 감괴라든가 이괴는 말하자면 이제 자연에서 오는 물과 불로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꾀가 이 감리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